나는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고 내신 성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나는 정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 그 친구들한테는 고려대 논술이라는 상위권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려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나는 수능 최저 기준도 못 맞추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연세대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전형에 대한 특징 말고도 우리 애들이 논술 볼지 안 볼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변화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실제로 이걸 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포인트만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5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년 후죠. 고려대 논술이 부활된다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현재 고2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고3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지금 고2인 학생들은 고려대에서 논술고사를 보게 된다. 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7년 만에 신설되는 고려대 논술 확대의 명분 잃은 기여사업. 이거 다 무슨 소린가? 수시 다양성.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행간 읽기를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왜곡된 대입 체제 개선하는 대학의 왜곡된? 뭐가 왜곡됐다는 거야? 뭐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약간 좀 언론 매체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뭐 기사의 견해가 좀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고 저런 논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 관해서 재학생 문호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수시에 재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의식. 제가 좀 약간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봤어요. 정시 확대를 강제한 공정성 강화 방안 아시죠? 19년도 이후에 정시가 늘었죠? N수생과 교육특구가 독식하는 구조다. 교육특구, 그러니까 서울 혹은 강남 지역 학생들의 입학률이 높다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죠? 그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은 많이 나오는데 과정이 공정한 거냐, 결과가 공정한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화두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강남 지역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유리한 전형이 정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남구 내지 서울 지역 혹은 교육특구 지역의 서영고 정시 입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뉴스 보도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외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학생부가 미흡한 재학생,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거나 비교과를 잘 관리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학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수시에서 학종 못하면 정시를 해야 되는데 정시는 누가 잘해? 위에서 본 것처럼 N수생들, 재수생들, 그 다음에 교육특구 지역 학생들. 그러면 자, 나는 교육특구도 아니고 현역이야. 재수생도 아니야. 근데 학종으로 내신이 좀 부족해. 그럼 이 대학에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관리 못하면 무조건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재학생들한테 불리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또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일련의 조치 때문에 정시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일부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수시 입시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없지 않으니 서울대가 정시의 교과 반영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수능 성적만으로 뽑지 않고 학교 성적을 고려한다. 학교 성적이 고려될수록 학교 성적을 관리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포인트에서는 2024년부터 고대가 그 다음에 2026부터는 연대도 뭐 연대나 고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도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맥락에서 논술이 이제 부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또 약간 차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논술이 부활하게 된 맥락에 수능까지 자격고사가 만약에 되어서 절대평가가 늘어나게 되면 변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대학별 고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당연한 귀결. 무슨 얘기입니까? 고교학점제 수능의 어떤 자격고사와 분위기 속에서 변별을 위해서 대학별 고사가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논술하고 면접이잖아요. 논술하고 면접이 강화될 분위기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고려대가 조금 발빠르게 먼저 논술을 시행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다. 라는 견해를 낸 쪽도 있으셨고요. 또 UA 쪽에 있는 이만기 이사님, 소장님도 비교과 축소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내에서는 뭔가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수시는 늘려야 되는데 변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별의 부족한 요인을 과거처럼 수능으로 보완하기보다는 자체의 시험, 대학별 고사, 논술이 아니면 면접이겠죠. 논술고사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상 논술이 다시 부활한 것 같다.
혹은 논술고사가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IB 교육과정, IB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형식인 만큼 교육적으로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전형 요소다라는 조금 원론적이지만 뭐 논술의 장점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 논술을 한 20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있어요. 욕하려고 하면 엄청 욕할 수도 있고 엄청 또 칭찬해 주려면 또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지 않는데 어쩌겠습니까? 저희는 교육의 수요자고 입시는 바뀌어지는 구조적인 변화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건 되게 현실적인 맥락인데 이 기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지만 되게 솔직한 얘기를 같이 다뤄놨더라고요. 바로 전형료 얘기인데요. 이 입시는요, 입학본부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입학본부는 입학본부만의 예산을 가지고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논술 시험을 치른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른다, 그러면 입학본부의 예산을 가지고 그 시험을 준비하고 평가자에게 뭐 비용도 드리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이 필요하죠. 논술 전형이 특히 어떤 전형이냐면 그 논술 전형료를 내야 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전형료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의 전형료가 대충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인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누면 경쟁률이고 곱하면은 총 전형료가 나오겠죠. 논술 전형만으로 대부분의 학교, 특히나 인기가 많은 학교들은 뭐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거의 20억 가까이. 20억 굉장히 큰 겁니다. 한 해 20억의 예산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입학본부가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고려대가 그동안 고려대 논술을 폐지한 데에는 우리 폐지할 테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논술 전형을 없애지 않은 다른 대학들도 사실은 이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가 아니 그러면 우리 논술고사 그냥 해도 지원금도 받고 논술 전형료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형료도 사실 좀 고려한 거 아니겠냐, 이상의 이유로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한 거 아니겠냐. 자, 여기까지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입시가 치러지게 되니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논술이 신설됐는데 인원이 344명이고 논술이 100%다. 그래서 논술 성적만으로 뽑는다는 것은 내신 성적도 필요 없고 논술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들어갑니다. 내신은 안 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이 된다. 연세대 논술하고 차이점인데 뭐 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기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논술 전형 인원이 340명인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고려대 전체 인원 대비하면 약 한 10% 정도 될까요? 보통 한 3,500명, 4,000명 뽑는다고 생각해 보면 전체 입시 한 10% 정도를 논술로 뽑겠다 정도인데, 다른 수시 전형들 인원과 비교해 볼 때는 600명, 800명, 490명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고려대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 문호가 열려진 부분이니까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준비를 해봐야겠죠. 다른 경우들은 어때요? 뭐 서류평가, 서류하고 면접, 서류하고 면접, 서류하고 면접, 뭐 1단계 성적, 뭐 이렇게 복잡한 전형이 있지만 논술 100%다. 그러면 이제 학과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면은 고려대 경영대 전체 정원이 320명입니다. 정시 인원은 다 합치면은 한 150명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인원이 더 많은 건데 그 중에서 50명은 학교 추천, 70명은 학업 우수, 46명은 계열 적합, 15명은 고른 기회. 뭔지 모르시겠죠? 넘어가고 논술로는 16명 정도를 언제부터? 내후년부터는 뽑게 된다. 자, 최저 기준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 탐구는 한 과목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8. 4개가 합이 8이 되려면 다 뭐예요?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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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정도 맞아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 되면 그냥 정시로도 고려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높은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과목을 완전히 버리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저 기준이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유불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고 내신 성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나는 정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 그 친구들한테는 고려대 논술이라는 상위권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려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나는 수능 최저 기준도 못 맞추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연세대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대도 논술 전형이 있죠. 연세대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전형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인원이 모집 인원이 한 300명, 350명. 그러니까 연세대랑 고려대 논술 인원이 좀 비슷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아까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죠. 그래서 인원도 비슷하고 대학의 위상도 비슷한데 그러면은 둘 다 내신은 안 봐요. 어떤 차이가 있다?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두 학교 전형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내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항상 첫 해는 뭐가 난다? 펑크가 난다. 첫 해는 펑크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빈 공간이 발생할 겁니다.